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남양주시 도농역 앞에 있는 오피스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피스는 그렇게 많이 소개시켜 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좋은 걸 좀 설명드리는데, 오늘 여기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가 어디서 많이 봤던 거 거의 똑같아요. 흡사해요. 도면이요. 그러면 이게 타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 여기를 분양받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제가 그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타입이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는데 C타입은 거의 본 적은 없고 A타입하고 B타입은 거의 도면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이 단점이고 어떤 점에서 장점인지 그러게 해서 제가 한번 설명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세트 지금 디폴에는요, 지하 4층에서 지상 10층까지 한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한개동인데 840세대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840세대인데 주차가 743대면은, 뭐, 투룸이라도 차량을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두 대를 대는 분들한테는 조금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10월 5일에서 10월 6일날 이제 청약 들어가고요. 2024년 8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오늘은 입지 조건은 대략적으로만 설명드리고요. 이제 평면도 위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농역은 다산 지금지구 쪽에 있고요. 도농역에서 한 9분 거리 정도 됩니다. 바로 근처에 뭐 경찰서, 법원, 교육지원청, 시청 그런 형태로 뭐 지방검찰청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요층들이 충분히 있어요. 자, 전철역에서 걸어서 한 9분 정도 걸립니다. 자, 여기 단지 배치도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네모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형태로 보면 이쪽 형태가 더 인기가 많겠죠. 이쪽이나 이쪽. 왜냐면 이쪽이 다 남향을 껴있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북쪽이나 이쪽이 틀리기 때문에 선호도면 쪽에서는 자, 26호실에서 66호실까지는 인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타입은 많지 않은데 보시게 되면 이쪽에 45와 46이 C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좀 세로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건 좀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입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47B, B2, B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 세로로 길어요. 보시게 되면 들어간 입구에 바로 앞에 작은 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다락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쭉 오면 이제 거실이고요. 안방 옆에 올라가면 다락방이에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B3, B2, B1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B2 중에 472실이 다 여기가 베란다가 있는 게 아니라 베란다가 있는 타입이 있고 없는 타입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위에도 다락방 여기 조금씩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장점이니까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입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형태만 틀릴 뿐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면적은 조금 차이 있고 거의 이게 좀 더 커요. B1이 나머지는 조금 더 작습니다. 이런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거기 그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이제 그 보여드리면 입구에서 보게 되면은 좀 길습니다. 길어요. 쭉. 그래가지고 여기에 작은 방 옆에 이제 다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 화장실 쪽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실에서 이제 안방을 바라보는 방향인데 B1, B2, B3라고 했잖아. 이게 슬라이딩 도어식으로 되어 있어요. 3연동식으로. 이걸 빼게 되면 크게 이제 쓸 수도 있어요. 안방이고요. 작은 방. 그러니까 뭐 크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위에 있는 다락방입니다. 안방 위에 있는 다락방이고요. 작은 방 위에 있는 다락방인데 그 다락방 옆에 여기 저기 복도로 쭉 가는 쪽에 이렇게 좀 더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는요. 근데 여기가 아까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점이 뭐냐면 복층인데 층고 높이를 최대로 해봤자 1.3m까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보통 1.7m 정도 돼야지 그 복층의 가치가 있는데 1.3m 정도 되면은 위에 그냥 서재나 그냥 좀 짐 놓을 수 있는 공간 정도밖에 안 돼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가 만약 너무 어리다. 얘가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다 하면은 충분히 몇 년 동안은 키울만 해요. 왜냐면 제가 그것도 봤거든요. 그리고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그 B타입을 찍어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좀 참고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들어오자마자 작은 방, 여기 위에서 올라가는 여기 다락방, 옆에 화장실, 그리고 거실, 안방, 위에 다락방 똑같습니다. 이게 갈매동에 있는 다인 로얄 패스라고 있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다만 다인보단 이건 힐스테이지잖아요. 일단 오피스를 살 때는요,
일단 대형 건설사가 제일 좋습니다. 그 밑에 조금 중견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조금 항상 하자 부분이 많이 생기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실입니다. 제가 일단 이거 다 좀 만들어 놓은 건데요. 거실에서 안방을 바라볼 때 이거 안방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쪽을요. 그리고 안방이 있고 위에 여기 이제 그 위에 다락방이 있습니다. 자, 여기 거실이고요. 여기도 거실을 또 찍은 겁니다. 여기는 TV까지 옵션이었어요. 자, 여기 안방입니다. 안방이 B타입이 생각보다 작아요. 베란다가 있고요. 이게 이제 다락방 올라가는 길입니다. 방이 있는데 이게 여기는 북층 공사를 안 해집니다. 여기가 한 1m 20 정도 됩니다. 20에 30. 그러면은 거의 그냥 그 서재, 그냥 컴퓨터 놓고 쓰는 정도 용도밖에 못 써요. 아니면 뭐 침대 하나 놓던가. 그러니까 자녀분이 어리다고 하면 충분히 뭐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불편합니다. 자, 한번 찍은 거고요. 이제 작은 방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작은 방이 다락방이요. 똑같아요. 좀 작습니다. 거의 형태가 비슷해요. 설계도가 완전 똑같진 않지만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물어보고 이제 알잖아요. 내용들을요. 그 현장에 대해서. 그러면 선호도가 있거든요. 선호도는 아까 지금 보여드린 이 B타입 말고 이제 밑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B A2가 있고요. 여기는 또 다 위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딱 들어오게 되면 바로 앞에 욕실과 주방이 있고 여기 이제 거실 있고 방이 두 칸 있는데 방이 조금 더 커요. 타입이. 그 B타입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아까 C타입은 그 끝자락 쪽 있잖아요. 거기 세모난지 쪽입니다. 요쪽 타입입니다. 요거는 좀 알아주신데 여기는 베란다가 없습니다. A1, A2, A1 보시면은 다 방이 더 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씩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자, 거의 비슷하네요. 여기 A2 말고는 A3가 A1과 A3가 면적이 한 평 정도 더 크니까 만약 면적도로 따진다면은 이게 A2, A1과 A3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적들이 제가 선호도가 그 임차인 입장이나 그 집을 보여주면은 어떤 선호도가 우리 사람마다 딱 첫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B타입이 그래도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만약 내가 여기를 꼭 청약해서 이걸 받아서 쓰거나 임대 놓을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A타입으로 가십시오. 세대수는 별로 없습니다. 세대수 많은 거는 제가 가면 선호도는 조금 떨어져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주의 깊게 한번 보셔야 되고 A1, A2, A3는 이제 베란다가 있는 공간이 있고 없는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이 호실들은 그런 부분 꼭 보시고 청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거기 홈페이지에 가져온 거 보게 되면 일단 출발을 딱 들어와서 현관을 문 닫고 들어오면요. 거기 거실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쪽에 이제 아마 작은 방 같아요. 이쪽에 이제 화장실 있고. 자, 거실이 따로 있어요. 거실이 되게 좀 큽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거실 옆에 안방이고요. 작은 방이 바로 옆 뒤쪽에 붙어 있고, 다락방이 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요. 그리고 뭐 이 형태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거기 갈매동에는 없어요. 근데 타입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 선호도가 어디가 더 좋나?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청약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대수가 많다고, 이게 제일 보편적이고 인기가 많겠다는 걸 할 수 있는데, 선호도는 A타입이 더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팬트리 공간이고요. 테라스 공간은 그렇게 넓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완전 테라스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몇 평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빨래 넣을 수 있는 곳. 오피스의 단점은 베란다가 없기 때문에 빨래 넣기가 좀 그렇거든요. 도구만 좀 있으면은 이불 빨래 같은 거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타입 안방 쪽에 그거를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할 수 있고 아예 민자로 해달라고 해도 가능할 겁니다. 그 우물천장 및 간접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복층이 되어 있잖아요. 그 우물천장 아마 더 늘리는 공간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1.1m인데 늘리면 1.3m까지 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조명 같은 거 설치하는 거 부분이 다 모든 타입이 다 들어가고요. 이런 부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분양권은 내년 2月취득하면 주택수 산정됩니다. 양도소에서 계산할 때. 그래도 이번형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갈 해당 사항은 없고요. 오피셜 분양권은 나중에 이제 할 때 취득세가 4.6%입니다. 이게 이렇게 교육청하고 시청, 행정 및 법조시설이 들어올 예정이고, 여기가 이제 경의중앙서 철도 복개 및 공원화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4년 완공 계획입니다. 어차피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다 찾아볼 테니까 그래도 대략적인 거 설명드리려고 이제 갖고 온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보시게 되면 뭐 전철이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뭐 기다림 시간까지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다 10분 이상은 좀 더 추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걸 보여드리면 오피스는 여기 그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자, 60% 무이자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30%고요. 남양주시 거주자 우선 분양이 20% 들어갑니다. 중요한 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 제한이 있고요. 계약권 30일 내 거래 신고가 의무고요. 1인당 1호 청약만 가능하고 청약 전 이제 뭐 대출 금액 그렇게 주의할 건 없죠.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인마다 어떻게 틀리니까요. 이렇게 무이자로 나오지만 본인 그 소득이 거기서 좀 떨어지게 되면 이것도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꼭 청약하시기 전에 주거래 은행 가서 꼭 좀 알아보시고요. 자, 분양가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오피스는 전에도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는 주택법에 들어가고요. 오피스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공급 면적이 아니라 계약 면적, 서비스 면적 있잖아요. 주차장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당가는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게 되면 자, A타입이 제가 좀 더 인기가 더 선호도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보십시오. 평당가가 더 쌉니다. 제일 작은 벌고 평당가가 더 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대수는 얼마 안 되지만 뭐 남양주 우선 공급이 막 6개 빼더라도 만약 청약을 하신다고 하면 이쪽 타입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해 드립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도 이제 아셔야 되고, 일단 첫 번째 A타입이 더 좋다. 그리고 복층은 최대 1.3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공간을 쓰려고 하면은 일단은 뭐 서재 그냥 앉아서 뭐 컴퓨터를 보던가, 그리고 뭐 집 놓던가, 거기서 위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자녀가 어리다면 거기까지 상관없어요. 그러면 밑에 방이 2칸에다가 위에 방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방이 3칸 이상 나와서 아파트 형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이가 어리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만약 이걸 임대해 놓게 된다면 주택 임대자가 10년입니다. 자, 지금 여기가 분양가가 이래요. 제가 위에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3억 5천, 3억 5천에서 한 4억 사이 된다고 치면, 지금 저기 갈매동 쪽에 있는 요 비슷한 그 다임 로얄패스가 월세가 한 1075에서 한 80 정도 돼요. 똑같은 형태인데 다만 분양가가 상당히 쌌죠. 여기보단 거의 거기는 분양할 때가 2억 4, 5천이 됐었어요. 근데 여기는 거의 3억 5천 4억이잖아요. 그러면 월세를 못해도 1000에 100은 넘겨야 돼요. 1000에 한 100이라고 들면 연으로 따지면 1200인데 이 분양가가 4억이라면 3%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120 정도 되려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정도 두고 들을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좀 경쟁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월세 넣을 때는 저는 의문입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쓴다고 하면은 아파트보다 일단 가격이 싸고 방이 2칸, 3칸, 그 2칸 이상이 나오는 게 이 지금 힐스테이트 여기 오피셀입니다. 그래서 뭐냐, 두 분이나 뭐 아이가 좀 어린데 좀 이렇게 좀 부담 없는 가격에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나 찾으신 분들한테는 딱이라고 제 생각해서 설명드리는 거고, 그 중에 A타입을 먼저 중점으로 청약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이번 시간을 한번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사진도 한번 보여드렸죠. 그쪽은 A타입 선호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는 중앙이 틀리겠지만은 그래도 저기 평균적으로 에버리지가 높은 형태가 더 좋은 거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A타입을 먼저 청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혹시 궁금증 여기 좀 관심이 있었는데 궁금했던 점이 좀 풀렸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